퇴직 후 첫 달 우편함에서 건강보험 고지서를 꺼내 보셨나요? 70대 김동수 씨도 그랬습니다. 월급이 끊겼으니 보험료도 당연히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뜯는 순간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월 18만 원. 퇴직 전보다 3만 원이나 더 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계산기를 꺼내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그만뒀는데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복잡하죠.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은퇴 직후 이 변화를 가장 당황스러워합니다. 소득은 분명히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거나 더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월 1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2배 넘게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비밀은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여만 보던 시스템이 이제는 연금과 이자, 배당, 재산까지 모두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월급은 없어졌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 모르고 그냥 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은퇴 후 보험료가 이렇게 달라지는지. 둘째,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셋째, 꼭 챙겨야 하는 시기와 제도는 언제인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보험료가 갑자기 달라지는 걸까요? 김동수 씨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기준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단순했습니다. 급여만 기준이었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줬습니다. 월급 400만 원이면 보험료는 약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회사와 반반 나눠 내니까 본인 부담은 7만 5천 원.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급여가 아닙니다. 연금소득이 들어갑니다. 이자소득도 포함됩니다. 배당소득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재산까지 반영됩니다. 이 정도 소득이면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종류를 넓게 봅니다.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연금도 포함됩니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이나 개인이 따로 든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받는 연금은 어디에 해당하지? 헷갈리실 만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처럼 공적 제도에서 나오는 연금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나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책정되면 1년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못 산정돼도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부담이 12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김동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퇴직 전 월급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나눠내서 본인 부담은 약 8만 원.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국민연금 월 180만 원, 예금이자 연 300만 원, 재산세, 과표 2억 원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월 18만 원이 됐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늘었어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은퇴 후 보험료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달라져 새로 부과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매년 11월 보험료가 다시 정해집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11월입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세 과표가 반영되면서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될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한강시에 사는 50대 가입자 한 분은 소득이 40%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재산도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료가 월 22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12% 낮아졌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반면 다른 지역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올랐습니다. 월 15만 원이던 보험료가 24만 원으로 60% 넘게 인상됐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은 시니어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새 출발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보험료가 재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왜 이렇게 올랐지? 하고 당황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11월이 지나가기 전에 내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금이 줄었거나 금융소득이 감소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사업을 정리했다면 말이죠. 올해부터 달라진 조정신청 제도. 올해부터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야만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자 소득이 줄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이 줄었을 때도 가능합니다.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배당금이 줄었거나 금융상품 이자가 줄었거나 연금 외 소득이 줄어든 시니어라면 이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5세 이모 씨는 작년까지 정기예금 이자로 연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금을 해지하면서 이자 소득이 거의 0원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 조정 신청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합니다. 이모 씨는 조정 신청을 통해 월 보험료를 4만 원가량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프리랜서 소득이 줄었을 때, 전월세 확정일자처럼 증빙이 바로 확인되는 항목은 서류 없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70대 박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올해 초 폐업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만으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말이죠. 이 말을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동안 소득이 줄어도 말 못하고 그냥 내고 있었구나. 실제로 이렇게 놓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3가지 핵심 방법. 이제 실천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가족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보험료는 0원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절감 방법입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68세 최모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퇴직 후 월 16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보험료가 0원이 됐습니다. 1년이면 192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연간 이자 배당 합계 2천만 원입니다. 또 연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과표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조건만 맞으면 보험료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둘째, 임해 계속 가입제도 활용하기. 퇴직 후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대신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가 갑자고 확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62세 정모 씨는 퇴직 전월 보험료 9만 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19만 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임해 계속 가입을 신청해서 3년간 월 9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년이면 360만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자격 상실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니어가 가장 놓치기 쉬운 제도가 바로 이겁니다. 퇴직 후 정신없는 시기에 2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일정이 잡혔다면 바로 메모해 두세요. 퇴직 후 2개월 이내 임해 계속 가입 신청이라고 말이죠. 셋째, 11월에 보험료 조정 신청 꼭 하기.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조정 신청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줄어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4가지 소득 변화는 올해부터 적용된 변화입니다. 67세 강모 씨는 작년까지 배당 소득이 연 800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 주식을 정리하면서 배당이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1월에 조정 신청을 했고 월 보험료가 5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그대로 납부하고 계셨다면 그건 제도를 몰라서 생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입니다. 김동수 씨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피부양자 편입은 소득 기준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월 보험료를 3만 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임해 계속 가입을 활용해 추가로 2만 원을 더 줄일 계획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입니다. 한 번 점검만 해도 1년에 수십만 원이 절약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원 넘게 아끼기도 합니다. 통신비나 관리비처럼 매달 나가는 돈은 작아 보여도 1년으로 계산하면 큽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3만 원을 줄이면 1년에 36만 원입니다. 5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계속 점검하는 것은 노후 재테크의 중요한 습관입니다.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은퇴 후 보험료는 계산 방식이 달라져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 중심에서 연금, 이자, 배당, 재산까지 모두 반영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11월의 재산정과 각종 조정 신청은 부담을 낮출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감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피부양자 등록과 임해 계속 가입도 실질적인 절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0원이 되고 임해 계속 가입은 3년간 급증을 막아줍니다. 제도는 알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부담만 늘어납니다. 보험료는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점검이 1년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월 3만 원만 줄여도 1년에 36만 원, 5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